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는 영하로 내려간다 보죠. 오늘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날씨가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었는데 월요일 날 국정감사 오늘부터 또 시작됩니다. 숱한 시끄러움이 또 발생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이건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불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짚고 시정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뭐 정쟁입니다. 정쟁. 노동환경위에 무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불러갖고 문재인은 김일성 주의자니 이런 거 왜 묻습니까? 그 노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김문수 지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물어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걸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엄연하게 인간의 내면의 사상을 자기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영역이 여러 가지 영역이 보장되어 있는 그걸 바로 자유민주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청문회에서 거의 뭐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가. 용기 있어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창과 칼로 날카롭게 질문하는데도 소신에 대해서 자기 사상, 자기 신념에 변함없이 나는 문재인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역당의 간첩, 신영복에 대해서 본인이 간첩 신영복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 그걸 신영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첩 소리 들어도 싸고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라고 들어도 싼 것입니다. 그런데 싼 게 아니고 문재인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간첩했던 신영복을 나는 존경합니다. 그의 사상을 존경합니다. 그의 사상 어떤 부분을 존경하는지 몰라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김일성주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걸 달게 받을 각오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정상적인 인간이면은 그래서 이건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지만은 나는 나의 이거 사상이요, 나의 신념의 자유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말했듯 문재인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문재인이가 병신머저리가 돼서 그렇습니까? 김여정이가 그랬죠. 김여정이가 병신머저리라고. 1개국 대통령을 병신머저리라는 모욕죄로 이걸 김여정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정근을 고소할 게 아니고 김여정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병신머저리라고 그게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나라 전 뉴스에서 다 나왔는데 김여정 고발해야 되니까 고발 잘하는 고발왕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그럼 김여정이 고발해야지. 김여정이한테 모욕받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평양 가고 냉면이 목구멍에 쳐 넘어가십니까? 이런 소리, 이 모욕 아니에요? 왜 북한 놈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대응도 못하고 이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들이 하는 것은 다 고발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김일성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받더라도 싸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런 비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를 고발하겠다 하고 있는 저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지체자들이고 정신적으로 저는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많은 인간들이 6.25를 북침이라고 한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처벌했습니까? 고발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김문수 지사한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역사의 심판은 김문수 지사가 받는 게 아니고 김문수 지사는 보세요. 존경받잖아. 환호받잖아요. 칭찬받잖아요. 왜? 자기 신념을 그 정치 불황아들이 막 공격을 하더라도 신념을 굳히지 않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는 박수를 받고 지금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주가는 정치 주가는 상종가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자, 이번 주 국감이 또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어떤 분이 또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교육도 좀 시키고 국민들에게 야, 저분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올지 또 기대됩니다. 좀 그런 분이 나와서 저 여의도판에 무식한 정치인들 좀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국민들에게 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훈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교문위 국감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감장에서도 뭔가 제2의 김문수, 제3의 김문수가 나와서 신념과 소신이 있는 이 시대 좌표를 잃어버린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그래도 좌표를 잃지 아니하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 또 한 분의 스타 탄생을 기대합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숱한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아마 이 광장 도로가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촛불, 이재명계에서 수만 명 동원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은 가득 찹니다. 시청에서 집회를 하고 용산까지 행진을 하겠다 그럽니다. 아마 토요일 날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고 많은 혼돈이 올 것이고, 그 다음 언론들은 또 거짓 보도에 열광해서 거의 10만이 왔니, 50만이 왔니, 100만이 왔니 하는 똑같은 사기 기사를 또 써졌기 때문에, 그런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은 교보문고 앞에서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화 행사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행사해도 충분하겠다. 이혁재 우리 코미디언이 첫 무대에 올라가 사회를 보면서 참 용기 있는 사회를 봤습니다. 자식이 3명 있는데 자식들이 묻는데, 아빠 나라가 왜 이래? 왜 대통령들은 감옥을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자살에 죽어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하는지 아빠 이상해.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그분의 사상을 따르자 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하고 이런 노래도 불러가면서 다 하니까 출연료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막 올라가더니, 이혁재는 단 한 번도 500만 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대. 자기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잘 모른대. 왜? 자기는 법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헌법 몇 줄 애워갖고 그러고 광장에 나서 국민을 선동질하고 방송들 돌아다니면서 출연료 한 편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아 제끼고, 김재동이나 김어준이나 다 그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받는 돈들이 다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인데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양심이. 저런 인간들은 세상은 아마 재밌게 살 것입니다.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세상을 사는 것만큼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것도 거룩하고 엄숙합니다. 그때 가서 인간은 최종적으로 세상을 잘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렇게 지 스스로도 판단하는 것이고 세상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김재동이나 김어준이나의 인생은 막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이 기억할 인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칠 인생이 아니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고 하나의 잿빛 같은 죽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못하더라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돈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반드시 그 결말도 일만하게 뿌리를 몸에 칭칭 갖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아웃사이더, 인간의 삶이 아닌 좀비들의 삶과 똑같은 삶입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하여튼 우리 쪽에서는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뭐 조선일보 칼럼을 하나 보니까 넥스트 위크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사 국에 등록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탄핵 관련해서 하여튼 친야 이재명과 야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만 골라서 발표하고 있다. 근데 원래 중앙선관위에 등록 않는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것은 언론이 받았으면 안 됩니다. 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사국에 등록을 하라 했어요. 등록하고 하는 건데, 우리도 그럼 사설로 해갖고 문재인을 구속시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우리 여기는 거의 90%가 구속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발표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재명 감옥 가야 되는가? 감옥 가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얘기 조사하면은 99%가 감옥 가야 된다 그래요.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하게 만들고 그걸 언론에 받아쓰고 있는 이게 언론이고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멍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이 나서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 정치는 죽어 있는 이 현상이 너무나 또 속이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희망을 받고 지금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대준 씨의 가족, 이 형 이래진인가 그 형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용기 있습니다. 박범계를 혼내던, 감사원에서 혼내던 그 모습, 박범계 얼굴이 완전히 똥 씹은 얼굴이 돼갖고 피켓 들고 있다가 진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이대준 형이 그러잖아요.
너도 너 동생이 죽어가고 너 조카가 죽어갈 때 널 어떻게 하겠냐고 막. 박범계 아무 소리 못하고. 하필 그날이 또 박범계 1인 피켓이 하는 날이었어. 개망신 당했어. 박범계는 제가 보니까 머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동훈이한테도 맨날 당하고 소리만 막 빽빽 질렀어요. 다음부터는 그 박범계 지역구가 어딘지 몰라도 뽑아주지 마세요. 국회는 자기가 없고 자질도 안 되는 인간들이. 후내년 총선하는데 제발 우리 국민 여러분 좀 인간 같은 사람들 국회에 보냅시다. 능력 있는 사람 국회에 보냅시다. 자질되는 사람 국회에 보냅시다. 인간 쓰레기들 집합소 같아요. 어제 안 그래도 저 토요일 날 어떤 연예인 한 분이 올라와서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하니까 말 안 해. 그 한참 하다가 이주일 존경한대. 이주일 선생이 그 코미디언인데 국회의원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말이 자기가 웃기잖아요. 이주일이가 한 소리가 그래. 저 국회 여의도 가보니까 내보다 더 웃긴 놈들이 더 많다 그래. 진짜 명언 아닙니까? 근데 저 옆에 누가 앉아있었나? 이규택 의원이라고 그분이 오선이가 하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나한테 내가 국회에 있을 때 이주일 저 선생이 저 하던 말을 들었대요. 나보다 더 웃기는 놈들이 국회 여의도에 천지라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코미디 언더보다 더 웃기는 놈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개망신인 것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여의도에 코미디로 웃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비웃음할 그런 웃음 칠 정치인들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그래서 후년에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이고 정치인들의 자질이 확 바뀌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젯밤에는 애국 목사님이 그리고 5.19가 변함없이 밤을 지켰고 아침 일찍 송화제 와서 근무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한준의 겨울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